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공법 띵곡 메들리 정규 앨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제 오늘 수업 배웠던 부분에 대해서 배웠던 노래하고요, 뭐 암기 코드하고요, 이런 거 같이 메들리로 부르면서 다음 주에 배울 것까지 조금 더 앞에 나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요, 용도 지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려봤었죠. 그러면 용도 지구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보는 거죠.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자라는 걸 용도 지구라 부릅니다. 그럼 용도에 대한 부분의 지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9가지 있다고 해서 어떻게 외웠죠?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 지구촌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 이랬었어요. 이게 뭔데요? 취락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개발진흥지구, 취재진, 보호지구, 고도지구, 보고, 그 다음에 경관지구, 복합용도지구의 경복, 궁에 화재가 발생했답니다. 이렇게 해서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 이렇게 불렀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가 되죠? 해당 내용 부분에서 우리가 용도구역을 본다면 용도구역 정할 때는 재수시도 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용도구역을 정할 때는 재수시도 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재,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수, 시가와주정구역의 시, 도시자연보호구역도, 입지규제최소구역이라고 해서 용도구역을 정할 때는 재수시도 입이다. 시작! 용도구역 정할 때는 재수시도 입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내용이 이제 다음 시간 배울 내용 중에서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럼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부분은 항상 얘기하듯이 서울시의 일부에 대해 만드는 도시관리 계획을 뭐라 불러?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 계획을 지구단위 계획 부르는데,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지구단위 계획의 구역부터 먼저 정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때 우리가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여야 하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하고, 여기 또 우리의 암기송이 있죠. 뭐라고 했어요? 정태가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났다. 정태가 지정해야 한다. 정태가 시작. 정태가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났다. 정태가 지정해야 한다. 정태가 하고 있는 거죠. 정택이 불러야 됩니다. 이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사유죠.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구역이 정해지고 나면 계획을 만드는 시기는 3년 내 만들어주세요. 아니면 다음날 구역은 잃어요. 그럼 뭐예요? 구역에서 계획이면 3년. 시작. 구역에서 계획이면 3년. 계획에서 사업 착수 5년 이라는 걸 줘서 구역에서 계획이면 3년 내 계획을 안 만들면 다음날 구역은 잃게 되고, 계획에서 사업 착수이면 5년 내 사업 착수 안 하면 지구단위 계획은 다음날 잃게 됩니다. 항상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실효인지 지구단위 계획의 실효인지라는 걸 위해서는 구역에서 계획이면 3년, 계획에서 사업 착수 5년이라고 하는 송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정태가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났다. 정태가 지정해야 한다. 정태가 알았지요? 그리고 구역에서 계획이면 3년, 계획에서 사업 착수 5년이라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출된 지문이니까 꼭 좀 기억하셔서 내용들 봐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가서 기반시설과 관련된 부분이 있죠. 우리가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교공유공 방보완 얘기한 건 뭐 저번에 앞에 용어 정의 본 거와 같죠.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 공공문화체육,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에서 교공, 유공, 방보환이라고 항상 얘기하던 거. 시작. 교공, 유공, 방보환. 시작. 교공, 유공, 방보환이라고 하는 7가지의 기반시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용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공동구에 대한 부분들 맨날 나오는 부분 다음 진도 때 이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노래가 나오는 부분이 또 뭐가 있냐면요. 내용에서 도시계획설 사업의 시행 조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제 언급이 되어집니다. 도시계획설 사업의 시행 조치에 대한 것들 봅니다. 그 내용에서 사업에 대한 시행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미집행에 대한 부분도 이제 언급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도시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때 우리가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는 거. 타인의 토지 등을 가서 뭐 할 수 있다 우리가? 강제 취득할 수 있다. 수용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매번 얘기하다시피 남의 토지에 대한 부분에 건물, 정착물,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해서 강제로 뺏어다가 도로 등을 만들 수 있거든요.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할 때. 그럴 때 우리가 해당 내용 부분에 대해서 수용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 토지를 아무나 와서 수용해 간다? 가만히 있을 리 없잖아요. 그래서 매번 얘기하듯이 수용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따라라 따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아시죠? 수용은 아무나 하나입니다. 수용은 아무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수용할 수 있다?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아야만 수용할 수 있다. 공익사업이 인정을 받지 않으면 아무나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아야만 수용할 수 있고, 그 공익사업의 인정은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었다면 그때 공익사업의 인정이 있는 걸로 간주해 주겠다. 나중에 또 정규 수업 때 말씀드릴 겁니다. 한 번 더 불러보세요. 수용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시행자가 돼서 공익사업에 대한 시행자로 공익사업 인정을 받았을 때 수용할 수 있는 거지, 아무나 도시계획설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아닌데 와서 토지를 뺏어가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수용은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토지를 등을 뺏어갈 수 있다는 얘기니까. 한 번 더 불러보면 수용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따라라 따라라라라라. 땡큐. 그래서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은 자만 수용할 수 있지. 하지만 실시계획의 고시를 얻었다면 공익사업의 인정은 받은 걸로 간주합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일단 수용사용에 대한 수용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봅니다. 앞으로 수용 나올 때마다 수용성은 부를 거니까 잘 귀에 익혀놓으세요. 수용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오늘의 노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3부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